드디어 저 멀리 법무부의 호송차가 쫙 돌아 들어옵니다. 점점점 그 연병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법무부 차가 딱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요, 와 하고 막 여러분 오래전에 삼천교육대라고 다 기억하시죠? 정말 어려웠던 한 시대에 있었던 비극적인 어떤 역사의 사생아라고도 볼 수가 있는 삼천교육대. 그러니까 범죄자들뿐 아니고 범죄 우려성이 있는 우범자들까지도 마구잡이로 막 잡아가지고 군부대에다가 수용을 해가지고 군인들이 삼천교육을 시켰습니다. 무시무시한 교육을 받았죠. 정말 다치기도 많이 다쳤고 아픔도 많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참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천교육을 받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분노에 가득 찬 것이 딴 거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교도소로 가면 되지 왜 군대에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을 시키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스스로 그 저의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우고 반항하고 탈주하고 그러니까 무력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옥 같은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국방부에서도 능절머리를 냅니다. 우리가 국토방위 의무를 지금 다 해야 되는데 이 범죄자들하고 이렇게 진액을 빼가지고 될 일이냐고 뭐 그렇게 이제 하니까 결국은 급히 만들어진 게 사회보호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사회보호법 만들어져서 그 법에 의거해서 청송감호소가 생깁니다. 드디어 법이 됐으니까 이 삼천교육대 교육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법무부에서 데려옵니다. 교도소에서, 감호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왜냐하면은 이 흉악무도한, 이 난폭한 이 사람들을 떼거지로 이제 이송을 해야 되는데 난동 나면 얼마나 큰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군대는요, 완전히 장갑차 딱 깔아놓고 망루에 기관총 걸어놓고 언제 어느 시에 어떤 폭동 날지 모르니까 초긴장 상태로 이제 호송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저 멀리 법무부의 호송차가 쫙 돌아 들어옵니다. 점점점 그 연병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법무부 차가 딱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요, 와 하고 막 함성과 박수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말이죠. 왜? 전혀 자기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이 군대에서 이 고생하다가 눈에 익은 호송차가 옵니다. 자기들은 늘 타던 차입니다. 재판 받으면서 타고 가고 검사조사 받으면서 타고 가고 호송 갈 때 타고 가고 늘 타던 그 눈에 익은 호송차가 보이는 순간 그 감격으로 그냥 함성과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드디어 연병장에 차가 딱 도착했습니다. 총칼로 억눌러도 말 안 듣고 팡팡 뛰던 그들이 몇 안 되는 교도관들이 차에서 딱 내려서 야 여러분들 수고했다. 자 집으로 가자. 야 집으로 가자. 이 말에 통곡이 터져온 거야. 여기저기서 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그들은요 교도소 감호소가 집이죠. 교도관들 내려가서 지시하면은 1열 앉아 2열 앉아 하면 착착착착 기계처럼 앉으니까 이 군인들이 충격을 먹은 거죠. 그렇게 윽박 지르고 그렇게 무력을 행사해도 말 안 듣고 그렇게 반항하는 이들이 교도관에 서서 1열 앉아 2열 앉아 번호 착착 하나 둘 셋 넷 막 돌아가니까 이건 기계처럼 돌아가니까 충격을 먹은 거예요. 다 수갑 차고 호송차에 탁 태우고는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요 오는 내내 호송차에서 이 사람들이 눈물로 집으로 간다고. 이게 정의입니다. 교도소 안에도 이런 정이 있습니다. 제가 성동구치소 근무할 때입니다. 제가 같이 근무하는 교도관 한 사람이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자기 집 2층인데 아래층에 조그마한 구멍가게 슈퍼마켓이 있대요. 거기서 뭐 통곡 소리가 나서 달려 내려가 보니까 모녀가 어머니와 딸이 서로 끌어안고 그냥 머리를 풀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이 딸이 어렵게 대학 합격을 했는데
입학 등록금이 없어. 그러니까 친척들한테 가서 여기 빌리고 여기 꾸고 얻고 이래가지고는 겨우겨우 이제 그 돈을 맞춰가지고 수표랑 현금이랑 다들 싸가지고 핸드백에 넣고 왔는데 세상에 전철에서 면도칼로 짝짝 끊고 돈을 빼가 버렸어요. 소매치기 당해버렸어요. 그러니 이 모녀가 통곡하고 머리 풀고 그냥 이제 거의 뭐 절망이죠. 뭐. 그래서 우리 이제 교도관 직원이 너무 복이 안 됐으니까 이제 그 길로 자기가 아는 사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최근에 출소했던 그 이제 소매치기계에 뭐 상당히 이제 막 중간 간부되는 그런 사람하고 연결이 됐나 봐요. 어떻게 어렵사리 연결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이만저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도울 길이 없냐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몇 시쯤 잊어버렸으며 몇 번 전철을 탔으며 위치는 어디쯤 됐는지 그리고 그 가방에 그 칼로 짠 그걸 사진 찍어서 보여달라 이랬어요. 자기들 말로는 각자 구역 나와바리가 있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또 시간적으로 누구가 일하는 거 알고 또 그 칼 짠 것만 봐도 누구 솜씨인지 자기들은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했대요. 근데 놀라웠게도 그 다음날 저녁에 그 돈이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녀에게 전달하니 그 모녀는 새 인생을 사는 마찬가지예요. 뭐 놀라움과 감사죠. 뭐. 여러분 이게 참 웃어야 할지 안 그러면 고민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도 들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또 눈에 안 보이는 하나의 연결된 사람과 사람의 정이랄까. 뭐 정이라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어쨌든 너무나 재밌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교도소 무서운 곳, 막 그냥 족치는 곳 그렇지 않습니다. 지은 죄는 미워요. 그러나 그 죄는 법정에서 선고되고 몇 년형 징역 얼마 아니면 사형 이렇게 딱 선고되는 순간 이제 그들의 모든 것들은 거기서 끝나고 저희들은 우리 교도관들은 그 앞에 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미 다 법정에서 경찰에서 또 검찰에서 다 이미 판결되어지고 그에 합당한 죄로 딱 선고된 형을 받고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우리는 그 형을 집행할 뿐입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나쁜 놈이었던 죽일 놈이었던 그거는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교도소는 그들을 이제 새 사람 만들어줘야 되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가르쳐줘야 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민으로 태어나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교도소의 일입니다. 혹간 교도소에서 뭐 그래 죄수들에게 잘해주냐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 비난은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대로 그 범죄자들을 또 더 큰 범죄자로 굴러 학교라는 이름으로 더 다른 범죄를 교육시켜가지고 더 큰 범죄를 만들어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주면 참 좋겠어요. 교도소에서 아내와 같이 1박 2일을 보낼 수 있다면 교도소 안에서 사랑하는 부모와 아니면 아들, 딸들과 같이 도선도선, 오선도선 한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맛있는 걸 해먹고 있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꿈들이 지금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무조건 다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형기라든지 아니면 그가 어떤 걸 잘 살았냐든지 모범수라든지 기타는 있죠.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이제 가정이 파괴될 그런 사람들은요 교도소에서 집을 이쁘게 지었어요. 보통 아주 단독주택으로 잘 지었습니다. 정말 안에 보면요 놀랍습니다. 보통 한 24, 5평에서 30평 가까이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아주 방 2개, 3개 딱 있고요. 거실 있고 TV에 냉장고에 싱크대에 전자레인지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1박 2일 아내와 아이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옵니다. 같이 교도관 입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물론 이제 밖에서 문은 잠가 놓습니다.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고기 구워 먹고 밥에 먹고 해물탕 끓여 먹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밤새워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오랜 세월 끊어졌던 가족의 끈을 이어줍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렇게 보고 싶은 아내, 그렇게 보고 싶은 남편, 몇 년 만에 10년 만에 그렇게 만납니다. 마침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이 생각 얼마나 감사해요. 그날 밤 또 같이 꼭 껴안고 행복한 밤을 보냅니다. 가족이 이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자녀들과 함께 밤새워 이야기하면서 긴 세월의 그 공백을 같이 이어줍니다. 이것이 교도소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새 사람 만들어 주려고. 교도소는 절대 어두운 곳만은 아닙니다. 교도소는 무서운 곳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고 정이 있고 인간이 있습니다. 교감하는 오랜 세월 전통 속에 서로가 교도하는 죄수에 보면 왠지 아련한 내 식구라는 게 있습니다. 또 이 재소자들은요, 교도관만 보면은요, 우리의 보호자, 우리와 오랜 세월 같이 살아온 우리의 동반자 한 식구라는 개념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오늘도 교정교화는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더 큰 관심을 좀 가지고 뭐 어떻게 직접 하진 못할지라도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오늘 이 재소자 형제들이 지은 죄 악랄하고 행한 일들 전부 다 추악하고 구역질 나고 정말 때려주고 싶은 그런 일이 달지라도 그거는 일단 끝났습니다. 그가 받은 형으로 끝났고 그가 받은 모든 처분으로 끝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신다면 대한민국은 좀 더 멋있는 나라가 될 걸로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도소에 혹시나 들어오겠다는 마음 가진 분 안 계시겠죠? 오늘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교도소를 새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